자, 이번 시간에는 토지 부분입니다. 135쪽입니다. 135쪽. 예. 토지. 아시죠? 자, 뭐 책 보지 마시고 앞으로 한번 보세요. 토지. 우리 토지가 있습니다. 그죠? 예, 토지가 있는데, 이런 토지가 있죠. 그죠? 이런 땅이 있는데, 이 토지를 우리가 과세하는데, 땅에 그 말하면은 사용 말하면은 이용의 현황에 따라서, 사용하고 있는 현황에 따라서 세금을 달리 과세하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요런 토지는, 요런 토지 있죠. 그죠? 요런 토지는 따로 떼서 과세하겠답니다. 요런 토지는 따로 떼서 과세한다. 분리 과세를 합니다. 말뜻 그대로입니다. 분리 과세한다. 알겠죠? 또 요런 토지는 요거끼리 별도로 합산해서 과세하겠다. 별도 합산이랍니다. 요거끼리 합산한다. 합산해서 과세하고, 요건 따로따로 하나하나 따로따로 하고 분리. 나머지는 묶어서, 나머지 있죠. 묶어서 종합적으로 합산해서 과세하겠다. 이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래 과세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분리과세, 별도 합산, 종합 합산이라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분리, 별도 합산, 종합 합산. 말을 하면은 다시 그대로 말해 볼게요. 분리과세랍니다. 이거는 분리과세. 요걸 우리가 별도 합산과세, 종합 합산과세랍니다. 다시, 요거는 하나하나 따로 떼서 과세한다. 그죠? 분리. 요거끼리는 별도로, 요거끼리는 묶어서 합산하겠다. 나머지는 전체를 합산한다. 종합 합산을 합니다. 분리과세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는 요것보다 합산하는 것보다는 세금을 좀 많이 과세해야 되겠다. 또는 이게 뭘까요? 사치성 재산. 이런 이런 토지보다는 세금 좀 낮춰줘야 되겠다. 여기 농지. 기본적으로 농지 같은 거 낮춰줘야 되잖아. 그죠? 요거는 사치성 재산, 요거는 농지. 이런 게 분리과세 해주는 거구나.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누어 과세합니다. 그럼 요 부분이 바로 핵심이죠. 그죠? 그럼 요 핵심 부분인데, 요 부분에서는 시험 문제, 한 문제는 기본 나옵니다. 그리고 많이 나올 때는 두 문제까지 나옵니다. 아셨죠? 왜? 여기 바로 다음 시간에 할 종합부동산세에서 바로 과세 대상법에서 나올 때 이렇게 또 나와요. 그래서 기본 한 문제에다가 잘하면 두 문제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요거는 좀 약간 복잡다 느끼지만은 설명을 들으시면 또 이해하기 쉬우니까 지금부터 제가 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메모 좀 하나 하세요. 분리과세, 별도과세, 종합과세. 이런 구분 아시겠죠? 그죠? 네. 자, 이리 와서 보세요. 토지는 일단은 우리가 분리과세다. 그죠? 분리과세. 그리고 한 6칸 정도 내려와서 별도과세. 제가 이제 앞으로 별도과세를 하겠습니다. 별도 합산과세인데, 이제 말만 이제 별도 합산과세다. 그리고 한 3칸 정도 내려와서 종합과세, 이렇게. 아셨죠? 분리, 별도과세, 종합과세다. 그래서, 분리과세는 고율과 저율 그랬죠. 그죠? 세금을 많이 과세하는 게 있다. 그죠? 고율과 저율. 세금을 많이 과세한다. 고율 4%. 세금을 적게 과세한다. 저율입니다. 이 저율은 두 가지 나눠줍니다. 하나는 0.07%와 하나는 0.2% 구분하고, 별도과세는 0.2에서 0.4, 종합과세는 0.2에서 0.5%입니다. 세율 구조는 아시겠죠? 그죠? 그럼 고율 그랬습니다. 고율에 들어가는 거는 뭐라 그랬죠? 방금 사치성 재산, 별, 골, 오, 선, 주. 이건 아시죠? 그죠?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자, 보세요. 여기에서 지금 토지를 과세합니다. 토지니까, 자, 보세요. 요런 우리가 건물과 토지가 있는데, 제가 앞 시간에 말씀드렸죠. 주택인 경우는 건물과 토지를 합상 과세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거 반반, 7월 달에 2분의 1, 9월 달에 2분의 1 과세하니까 요거 별도 과세 안 합니다. 그죠? 이때 한번 재산세도 과세했는데 이거 또 과세하면 안 되잖아. 이중 과세 돼버리잖아. 그죠? 여기서는 제외예요. 별장도 구조가 여러 대 있잖아. 그죠? 건물과 토지 4% 과세했습니다. 그죠? 요것도 제외해. 아셨죠? 그러면은 지금 골프장의 토지, 오락장의 토지인데 선박의 토지가 있습니까? 배 밑에 땅 없죠? 두 개네. 골프장의 땅과 오락장의 땅입니다. 그죠? 하는 느낌. 반대로 하면 뭐죠? 오골개. 들어보셨죠? 그죠? 오골개. 까만 닭 있잖아. 오골개. 그래서 요거는 뭐다? 오골개, 오락장의 땅, 골프장의 땅, 요거 두 개. 예, 오락장의, 고급 오락장의 땅과 골프장의 땅. 요거는, 그죠. 요거는 몇 프로? 예, 4%짜리구나. 아시겠죠? 그죠? 4%. 아시겠죠? 예. 다음, 저율입니다. 그죠? 저율. 여기 뭘까요? 그렇죠. 농지. 전답 과수원. 농지입니다. 농지. 목장. 임야. 산지조요. 농지, 목장, 임야. 요거는 저율 분류과세. 그 0.2% 뭐냐? 요거는 공장 땅. 공장 용지를 말합니다. 공장의 땅.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뭐죠? 땅이잖아, 땅. 그죠? 공장 땅이다. 아셨죠? 그 별도과세는 뭐냐? 상가, 건물. 자, 일단 크게 구분했습니다. 그죠? 자, 이제 보세요. 우리가 하고 있는 세법입니다. 부동산 세법은 건물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줍니다. 이런 건물 있죠. 그죠? 세 가지인데, 이 건물에 땅 있죠. 땅. 우리가 지금 구분하는 건 세법에서는 먼저 주택과, 그리고 공장. 그 나머지를 묶어서 우리가 상가라 이라고 해요. 상가. 알겠죠? 상가 건물. 이렇게 우리가 세법상에서 건물을 구분할 때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준다. 주택과 공장과 상가. 그러면 주택의 토지는 요거는 무슨 과세했죠? 요렇게 묶어버리잖아. 그죠? 개별 주택 가격. 공장의 토지, 공장의 땅, 요거는 무슨 과세? 저기 있잖아요. 무슨 과세? 분리과세. 상가의 땅은 무슨 과세? 그렇죠. 별도 합산과세. 아셨죠? 그죠? 이렇게 과세하겠다 이겁니다. 이건 재산세 부과잖아. 그죠? 공장의 땅, 상가의 땅, 공장의 땅은 무슨 과세? 분리과세. 상가의 땅은 무슨 과세? 별도 합산과세에 들어갔습니다. 그죠?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여기서 이제, 자, 요거는 이제 알겠는데, 자, 농지, 목장, 임야는 0.07%, 공장은 0.2, 요거는 분리과세다. 그죠? 상가는 무슨 과세? 별도 과세잖아. 그죠? 예, 그러면은 종합이 뭐냐? 이제 알아야 돼요. 자, 여기에 들어갈 거, 우리 종합에 들어갈 거 보세요. 종합에는 잘 보세요. 여기 있는 농지, 목장, 임야 있죠? 이 농지, 목장, 임야가 종합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여기 있는 공장이 있죠? 공장이 또 종합이 있는 경우 있다. 여기는 상가가 또 종합이 올 수도 있다. 이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를 이해하셔야 될지 이제 조금, 그죠? 알 수 있겠죠? 그죠? 뭐, 한번 보세요. 이 농지, 목장, 임야는 0.07에 들어가고, 여기 와버리면 0.2에서 0.2 훨씬 높죠. 그죠? 여기 공장은 0.2인데, 이거는 최저 0.2에서 최대 0.5잖아. 그죠? 상가도 마찬가지죠. 여기는 최대 0.4, 이건 0.5가 돼버리잖아. 그죠? 그럼 여기에 있는 거와 이걸 구분하는 게 주목적이죠. 근데 어떻게 구분할 거냐 이겁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 지금 요 부분하고
요걸 먼저 구분해 볼게요. 모두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입니다. 그죠? 이걸 묶어서 말씀드릴게요. 농지, 목장, 임야가 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거는 하나는 도시 지역에 있고 하나는 농촌 지역에 있는 겁니다. 어느 쪽이, 자, 이쪽과 이쪽을 비교해 보세요. 이게 훨씬 낫죠, 그죠? 어느 쪽이 낮춰져야 될까요? 농촌 지역일까요? 도시 지역일까요? 농촌 지역. 정답 맞습니다. 그죠? 농촌 지역이 어느 무슨 지역? 도시 지역입니다. 그러면 농촌 지역과 도시 지역, 이걸 말을 바꿔주면 도시 지역 안과 밖 이런다 그랬죠. 그죠? 아시죠? 다시. 도시 지역은 도시 지역 안, 농촌 지역은 뭐라 한다? 도시 지역 밖이랍니다. 그럼 요거는 뭐대? 밖. 아, 어디? 도시 지역 밖이다. 요건 어디? 도시 지역 안이다. 이겁니다. 아시죠? 안과 밖으로 구분한다. 그런데 여기서 예외가 있다. 도시지역 안에 있다 하더라도, 도시지역 안에 있다 하더라도, 알겠죠? 예외가 있습니다. 요게 개발 제한구역, 녹지지역이 있죠. 그린벨트. 요런 지역이 있는 거, 묶여 있는 거, 요거는 분리가세 해주겠답니다. 아시죠? 아, 도시지역 안에 있다 하더라도, 요게 밖에 있으면은, 그죠? 밖에 있어야 되는데, 아시죠? 안에 있으면은 종합이잖아, 그죠? 그런데 종합이라 하더라도, 안에 있다 하더라도 어디 있으면은 개발 제한 구역, 녹지 지역. 아셨죠? 그린벨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개발 제한 구역. 개발 제한 구역이다. 녹지 지역, 그린벨트 지역이 있으면은 이거는 무슨 과세? 분리과세 대상이구나. 아시겠죠? 그죠? 분리과세다. 됐죠? 그죠? 다시 한 번 더. 요거는 어디? 도시지역 밖입니다. 농촌지역, 그죠? 분리과세.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무슨 과세? 종합과세인데, 안에 있다 하더라도 어디 있으면, 개발지향 구역 안에 있으면 무슨 과세? 분리과세. 아시죠? 다음에, 보세요. 요 농지는 개인 소유. 아셨죠? 요 목장은 기준 면적 내, 요 임야는 공익 목적. 다시, 개인 소유 농지, 기준 면적 내 목장, 공익 목적의 임야, 그 말의 반대말은 이리 옵니다. 다시, 자, 적어 드릴게 보세요. 요 농지는 누구 소유? 개인 소유. 요 목장은 뭐라 그랬죠? 기준 면적 내, 기준 면적 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임야는 뭐라 그랬죠? 임야는 공익 목적, 임야. 공익 목적이다. 개인 아니고, 그죠? 공익 목적. 그럼 요거 아닌 거는 요래 와야 되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종합 과세되는 농지와 목장과 임야.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농지는 개인 소유 아니면 누구 소유? 그렇죠. 법인 소유. 그죠? 법인 소유. 기준 면적 내간이 뭐다? 기준 면적 뭐 초가분. 그렇죠? 공익 목적은 뭐죠? 사익 목적의 임야는 뭐다? 종합과세다. 다시, 개인 소유 농지는 분리과세, 법인 소유 농지는 종합과세입니다. 그죠? 자, 이거는 보세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농지는, 개인은 말하자면 식량 조달 목적으로 봅니다. 개인이. 그런데 법인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법인은 농지를 소유함으로써 수익 사업하겠죠. 그죠? 돈벌이 목적이다. 그리 세금료는 좀 많이 내라 이런 의미입니다. 법인은 수익 사업 목적이니까. 그럼 법인이라 하더라도 수익 사업 목적이 아닌 법인이 있죠. 그죠? 그죠? 비영리 법인. 이런 영리 목적이 아닌 법인은 낮춰줘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비영리 법인이 들어갑니다. 아, 영리 목적이 아닌 법인은 무슨 과세다? 분리과세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영리 목적이 아닌 법인이 그랬습니다. 이런 종류는 어떤 게 있는지 이따 교재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자 보세요. 이런 개인이 소유하거나 비영리 법인이 가지고 있는 농지는 분리과세인데 그 농지에 농사를 짓지 아니하고 놀리고 있는 농지 있죠. 농사 안 짓고 땅 그냥 놀리고 있는 농지, 그 농지는 이거 나서줄 필요 없잖아. 그래서 일이 들어옵니다. 요거는 뭐 우리가 농지를 농산지로 놀린다.
휴가 갔다, 휴경지다, 이렇게 표현할게요. 휴경지, 경작하지 아니하고 놀리고 있는 땅, 휴경지. 아셨죠? 다시. 개인 소유 농지는 분리과세, 법인 소유 농지는 종합과세인데, 법인 소유지만은 무슨 법인? 비영리법인은 분리과세. 그래서 농사 안 짓고 있는 휴경지는 무슨 과세? 종합과세입니다. 아시죠? 요거는 기준면적 내라 그랬습니다. 그죠? 요거는 목장. 장자, 목적이 아니고 목장. 그죠? 기준면적 내라 그랬죠? 요 기준면적이 뭐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죠? 소 한 마리 키우는데, 소 한 마리의 기준면적이 예를 들어서 8제곱미터다. 소 한 마리 기준면적이. 한 2평 반 정도 된다. 예를 들어서. 예. 그래서 나는 말하면은 100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100마리 키우고 있는데 1000제곱미터의 목장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럼 요 목장은 어떻게 과세할 거냐? 우리가 1000제곱미터를 가지고 있다. 요 목장을 어떻게 과세할 거냐? 보세요. 한 마리의 기준이 8이라 그랬잖아. 그죠? 한 마리에 8이면 소 한 마리에 8이면은 100마리면 800이죠. 그러면 800제곱미터까지는 무슨 과세? 그렇죠. 분리과세 해주겠다 이겁니다. 기준면적까지는. 그런데 기준면적을 초과했잖아. 그죠? 200. 요 초과한 200은 무슨 과세? 종합과세 하겠답니다. 아셨죠? 그래서 기준면적 내는 분리과세고 기준면적 초과는 뭐? 종합과세다. 이해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축별로 모두 이 기준면적을 정해놨습니다. 이거는 산자부 장관이 정해놓은 건데 이런 거는 우리가 알 필요 없죠. 그죠? 그 의미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요 임야 보세요. 공익 그랬잖아요. 그죠? 공익 목적이라 하면은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 있는 임야, 산림 보호구역 안에 있는 임야, 이런 겁니다. 자연 보호구역에 있는, 내에 있는 임야, 또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 있는 임야, 이런 임야는 공익용이잖아. 그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임야는 요거는 무슨 과세? 종합과세 대상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단 끼리가 있지만은 종중이 가지고 있는 거죠. 종중 소유. 종중이 가지고 있는 문중 소유 땅 있잖아. 선산. 이거는 산 같은 거는 무슨 과세? 분리과세 대상이다. 아셨죠? 그죠? 예. 여기까지는 우리 이해를 하시고, 다음에 이제, 조금 복잡한 것 같아도, 알겠죠? 이걸 제가 일일이 글 적어서 그런 거지. 보세요. 요거는 개인 소유, 기준면적 내 공익 목적이라고 그랬습니다. 법인 소유, 기준면적 초과 사익 목적이라고 그랬죠. 그죠? 법인이지만은 비영리법인은 이렇게 분리과세 되고, 농산이나 휴경지는 종합과세. 그죠? 다음 공장. 이 공장은, 그죠? 우리가 공장은, 요거는, 예, 요 공장에 대해서는 군업 면지역은 모두 다 군업 면지역이 있죠. 요거는 분리과세인데, 시지역 있잖아. 그죠? 시지역에 있는 공장은, 요런 공장은 말하면 산업단지 안에 있는 공장에 대해서만 분리과세 해주겠답니다. 그래서 요 시지역에 있는 공장은 어느 지역? 산업단지 내. 즉 말해서 공업지역이나 상업지역. 우리가 시지역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공업지역, 산업단지, 공업지역 이런 지역입니다. 공업지역 알겠죠? 바로 산업단지를 말하죠. 그죠? 이런 공업지역 안에 있는 거, 즉 말해서 산업단지 내에 있는 거, 이런 것만 분리과세다. 아시죠? 분리과세고, 그런 말하면은 주거지역이 있다. 그거는 무슨 과세? 예, 이러겠죠. 그죠? 공장. 요거 외에는 요런다. 잘못 말했습니다. 그런데 원칙 그런데, 잘 들으세요. 공장인데, 시지역 안의 공장은 공업단지나 산업단지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아니면 이리 와야 되잖아. 그죠? 그런데 공장만은 예외가 있습니다. 공장은 예외다. 그죠? 요게 시지역에 있으면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있는 거는 무슨 과세한다? 분리과세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요거 하나. 자, 체크해 드릴게요. 요거.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장은 분리과세가 될 수도 있고, 별도과세 될 수도 있고, 종합과세 될 수 있다. 세분 다 들어가죠. 그죠? 한 번 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세요. 공장은
군 지역에 있는 공장은 모두 다 분류과세인데 시 지역에 있는 공장으로서 공업지역이나 산단지 안에 있는 것은 무슨 과세? 분류과세인데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있는 것은 무슨 과세? 이거 상업지역입니다. 이거는 무슨 별도과세. 그 기준 면적을 초과했다.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그죠? 기준 초과는 무슨 과세? 초과분은 종합과세. 상가도 요거는 기준 면적 내가 되고 요거는 기준 초과분. 따라서 기준을 초과했다면 모두 뭐가 된다? 종합과세네. 그죠? 아, 초자 나왔다. 모두 무슨 과세? 종합과세구나. 기준 면적 초과는 종합과세다. 아시겠죠? 예, 종합과세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 여기 뭐가 있느냐? 이제 여기 보세요. 공장에서 공 나오잖아요. 공업 말하면 공. 알겠죠? 여기는 상. 좀 끌게요. 이렇게. 영. 요거는 나대지. 예. 여기 뭐냐? 영업용 토지로 보는 거. 요거는 공장용 토지로 보는 거. 예. 공급용 토지로 보는 거. 예. 공급용 토지, 영업용 토지, 나대지입니다. 이게 뭐냐? 자, 보세요. 우리가 요 공자와 공자 있습니다. 그죠? 공업용 토지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집질 땅. 집을 짓기 위해서 현재 공급하기 위한 집을 지어서 일반인에게 주택을 임대 또는 분양 목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현재 보유하고 토지. 그걸 공급용 토지다. 아, 요거는 집질 땅. 알겠죠? 요거는 공업용에서 뭐라 그랬죠? 집질 땅. 예. 그래서 우리가 요거 주택 부지다. 부지. 아시겠죠? 그죠? 아, 부지. 요런 게 뭐다? 공급용 토지. 뭐 염전 이런 거. 토지 등. 예를 들어서 영업용 토지라는 것은 현재 영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를 말합니다. 영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다. 즉 말해서 운전학원의 땅이 있죠. 운전학원의 땅, 차고지 같은 거. 이런 거 차고지. 이런 땅은 영업용 토지로 봐서 별도과세 대상입니다. 그리고 건물이 없는 땅, 우리 나대지. 이건 다 아시잖아요. 그죠? 나대지인데 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보세요.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이 요 토지에 비해서 아셨죠? 요 건물 값이 토지 가액에 비해서 2%에 미달하면은 요 건물은 없는 것으로 간주해 버립니다. 아시겠죠? 2% 미달하면은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게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요게 2% 미달이면은 요 자체로 없는 걸로 간주하되 요 건물의 부속 땅은 요 건물의 용도로 보고 나머지는 물어본다. 종합합산과세다. 무슨 말이냐? 조그마한 상가 안에 있다, 그죠? 뭐, 가게 있잖아, 가게, 그죠? 예, 슈퍼 하나 조그만 있답니다. 여기 2% 미달되지만은 요 슈퍼의 땅이 있잖아요, 그죠? 요 땅은 상가의 땅이니까 별도과세하고, 나머지는 무슨 과세? 종합과세 하겠다. 집이 조그마한 게 있답니다. 예를 들어, 저기요. 분류과세에 대해서 뭐 공장이 하나 있다. 공장의 땅이니까 무슨 과세? 분류과세. 요 면적은 분류과세고 나머지는 무슨 과세? 종합과세. 그냥 우리는 그까지는 시험이 잘 안 나오니까 일단 아실 때는 요 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건물이 소규모 건물, 토지 가액에 비해서 요 건물 값이 2%에 미달하는 거는 건물이 없는 뭐로 본다? 나대지로 간주한다. 아, 그래서 요거는 2%에 미달하는 거는 뭐로 간주한다? 나대지로 간주해서 종합과세하고 허가받은 건물 있죠? 무허가 건물. 무허가 건물은 건물이 없는 걸로 간주해 버립니다. 그것도 물어본다. 나대지다. 이상 다 했습니다. 요게 우리 토지의 과세 기준 다시 한번 보세요. 분리, 별도, 종합으로 구분했습니다. 우리 세법에서 이 부분이 가장 좀 복잡다 하는 부분인데 제가 요 글을 다 적어서 그렇지 글을 다 적어서 복잡해 보이지 내용을 알고 나면 간단합니다. 자, 보세요. 분리는 4%, 0.07, 0.2가 있고 0.2에서 0.4, 0.5입니다. 그죠? 여기는 오골개, 농지 목장 임야, 요거는 공장이라 그랬습니다. 요거는 상가. 그죠? 여기 올 수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요거는 우리 농지는 뭐다? 개인 소유, 요거는 법인 소유.
법인인데 비영리법인, 요거 농산인은 휴경지는 요래 온다 그랬죠. 그리고 목장은 기준면적 내, 기준면적 초과는 무조건 뭐다? 종합이다. 그죠? 임야는 공익용, 요거는 사이. 됐죠? 그리고 공장은 뭐라 그랬죠? 요거는 시지역은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이 있어야 되는데,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이고, 여기에 말하면 시지역의 주거지역이나 산업지역에서는 무슨 과세? 별도과세. 그죠? 예. 아시죠? 상가는 기준 면적 내, 요거는 기준 면적 초과분. 기본적으로 어디 있어야 된다? 요거는 농촌지역이라고 그랬습니다. 도시지역 밖, 요 도시지역 안. 안에서도 어디 쓰는 거? 개발 제한구역. 그린벨트 있는 거는 무슨 과세? 분리과세 대상이다. 그리고 공급용 토지라 그랬습니다. 그런 말하면은 아파트, 부지, 염전 같은 거. 영업용 토지는 운전화의 땅, 차고지 같은 거. 그리고 기타 건물이 없는 나대지는 종합과세인데, 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2% 미달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건물이 있죠. 그거는 나대지로 간주한다. 여기 종합합산과세. 그런데 이제 이 별도과세, 종합과세, 분리과세 우리 했습니다. 그죠? 했는데, 자, 보세요. 이 별도과세 대상이 있잖아. 그죠? 이게, 이제 이걸 구분하면 되죠. 우리가 이런 대상물은 요게 있으면 4%, 요거는 0.07, 요거는 요래과세하고, 별도에 있는 거는 말하면 요걸 묶어서 요거 내 땅에 여기 있잖아. 그죠? 합산해서 요거 과세하겠다 이거고. 여기 있는 땅을 요런 땅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요걸 묶어서 요 세율을 적용하겠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런데 보세요. 이 별도과세 대상이 80억을 초과하면은 그 초과하는 부분이 있죠. 만약에 100억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땅에 이 땅값이. 그럼 80억 초과 보이니까 20억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내세요. 종부세입니다. 이 종합과세 있잖아. 그죠? 5억이 초과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것도 종합부동산세 내세요. 분리과세는 종부세과세 대상 아닙니다. 주택은 6억 초과 부분에 대해서 종부세 내세요. 이게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할 게 바로 이거죠. 그죠? 종합부동산세, 종부세인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은 얼마? 6억 초과분, 별도는 얼마? 80억 초과분, 종합은 얼마? 5억 초과분에 대해서 무슨 세? 종합부동산세 내세요. 요게 종부세. 그 종부세 한 문제. 요거 토지 한 문제. 요렇게 시험에 나와요. 아시겠죠? 그죠? 자, 우리가 취득세에서 기본적으로 몇 문제? 세 문제인데, 등록세에서 문제가 안 나올 때는 지금 네 문제 나오고, 재산세에서 세 문제가 나옵니다. 재산세에서 세 문제, 종부세에서 한 문제, 네 문제죠. 재산세에서 세 문제, 재산세에서 세 문제인데, 세 문제 속에 요거 하나, 그리고 종부세 하나. 그래서 세 문제에서 종부세 하나, 네 문제입니다. 아시죠? 그리고 양도세에서 여섯 문제. 벌써 몇 문제입니까? 14문제 나왔잖아. 그죠? 우리 시험에 16문제 나옵니다. 그렇죠? 그 두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총론. 총론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해설이죠. 총론이라 하는 건 뭐냐? 용어 정리입니다. 가산세가 뭐냐? 가산금이 뭐냐? 그죠? 목적세가 뭐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예. 독립세, 또 뭐 부가세 이런 거. 아시겠죠? 그죠? 자신 신분 나쁘냐? 고세 발부되는 보통 징수냐? 이 총론 부분은 우리가 각 세목 하면서 한 번씩 거의 나왔던 건데, 물론 안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종합해서 용어 정리한다 보시면 돼요. 거기서 두 문제. 그래서 모두 우리가 세법 문제는 16문제 출제되고 있습니다. 공시법 몇 문제죠? 24문제죠. 그런데 말하면은, 공시법은 과목이 두 과목입니다. 그죠? 두 과목인데, 그 각각 12문제씩이잖아. 그죠? 세법이 16문제. 우리 이제 공시법령 이 세법이 세 과목입니다. 그죠? 세 과목에서 등기법, 지적법, 세법에서 등기법 12문제, 지적법 12문제, 세법 16문제 나오는데,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아시겠죠? 그죠?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 부분이 있죠.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